네, 보신 것처럼 신규 환자의 발생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학교 현장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이고 또 실효성은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나온 이 교육부 지침의 핵심을 보면 일단은 등교 인원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이가 있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로 제한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일까요? 네, 지금의 학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교 안의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 등교도 3단계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등학교가 3년 과정이고요. 초등학교도 2개 학년씩 묶어서 교육 과정을 짜놨습니다. 네. 이 학교들도 보통 중요한 일정을 학년 단위로 계획하니까 등교 일정을 정할 때도 학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하자는 겁니다. 예. 이 대신에 이 모든 학년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오도록 하자. 그러려면 등교 인원 제한을 한 3분의 1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 고등학교는 제외입니다. 이 고3의 경우 입시라는 요소를 먼저 고려해서 매일 학교에 나오도록 했고요. 그렇다고 2학년이나 1학년도 아예 학교에 못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를 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등교 일정 자체는 손대지 않고 이 인원을 줄인다는 건데 3분의 2에서 기존에 3분의 1로 줄이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등교 일정은 바꾸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이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이는 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선 이미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중학교는 학년별로 격주 등교를 합니다. 이 초등학생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니까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하입니다. 네. 달라지는 게 없죠. 네. 인천이나 경기는 격일이나 격주로 등교하는 과밀 학급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침이 바뀐 게 문제입니다. 이 3분의 2를 등교시키라고 했다가 닷새 만에 3분의 1로 바꾼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간표를 모두 다 새로 짜야 합니다. 예. 예, 학부모 의견 수렴이나 이 학우위 심의를 거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 3분의 2나 3분의 1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방역과 관리에 들어가는 수고가 50보 100보인데 수시로 바뀌는 지침 때문에 행정 수요만 커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인원만 조정한 건데 사실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수도권 확산세가 정말 불안하기는 합니다. 지금 이틀 연속 신규 감염이 10명 넘게 나오고 있고요. 또 5차, 6차까지 거론이 될 만큼 아직 감염 경로도 불명확하단 말이죠.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이 어제보다 4곳 늘어서 121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중학교 한 곳이 등교 중지했습니다. 반면에 대구에서는요, 확진자 접촉 학생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대부분 등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전국 합계로는 등교 중지한 학교가 모두 830곳으로 어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만 120곳이 넘는다.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등교 수업 시작한 게 2차 등교 수업 시작한 게 수목금 오늘로 사흘째란 말입니다. 학교 방역 체계 곳곳에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모든 학교가 등교 전에 자가 건강 확인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100% 등재가 안 되고요. 대충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에 가면은 2중, 3중으로 검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발견된 뒤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교육부 지침은 일시적 관찰실이라는 곳에 잠시 격리를 했다가 선별 진료소로 옮겨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학교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선별 진료소로 옮겨도 지역별로 운영이 중구난방입니다. 이 교육청과 지자체, 보건소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도 많기는 하지만 네.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역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검사를 안 해주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높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네. 어제 전화 연결된 보건교사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진단을 한 뒤에 이제는 좀 학교 가도 괜찮겠다. 이런 확인서를 제대로 안 해주는
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자녀들이 문제인데요. 이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바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119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검사를 한 뒤가 문제죠. 의심 증상이 있기는 한데 아직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낼 곳이 마땅치 않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상태로 학교로 다시 되돌아가서 돌봄 교실에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불안한 가운데서 다음 주에 또 2차 개학을 또 하게 됩니다. 뭐 고3까지 치면 3차 개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학생, 학부모 뭘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가 건강 진단을 좀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학교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인데요. 이 10대 아이들은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더군다나 뭐 오심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뭐 기침 가래 같은 굉장히 사소한 증상도 코로나의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결석에 따른 불이익도 별로 없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스크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18세 이하 청소년은 공적 마스크를 5개씩 살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이 풀렸으니까 충분히 갖춰두시고요. 덴탈 마스크와 면 마스크도 써도 됩니다. 대신에 식약처가 오늘 발표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비말, 즉 침방울은 일단 막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충분히 방수가 되고 조금 얇더라도 코와 입을 밀착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학교 오가면서 다중이용시설, 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이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곳이고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뭐 우리 모두가 등교 개학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만큼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려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